최근 여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서 산부인과 관련 수술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질환과 수술 과정 등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수술의 종류와 질환, 수술 과정과 수술에 따른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크게 전자궁 적출술, 자궁근종 절제술, 난소종양 절제술, 자궁경 수술, 그리고 유실금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수술 종류에 따른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궁 적출술은 병변 부위를 포함한 전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기능성 자궁출혈, 그리고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생리통과 골반통,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 이 수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자궁근종은 자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질환으로 세포의 돌연변이가 그 원인입니다. 35세 이상 여성의 40에서 50%에게서 이 질환이 나타납니다. 작은 근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큰 근종의 경우에는 출혈, 통증, 배변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간혹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임신 중 비정상 태위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종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는 자궁 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자궁 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 절제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근종이 재발할 확률이 한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재발한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할 확률도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선근증은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이 커지는 질환으로 마치 임신했을 때 자궁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근층으로 자라 들어가서 자궁이 커지게 하는 병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층과 잘 구별이 되지만 자궁선근증의 경우에는 자궁근층과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진단이 어렵고 수술적 치료도 대부분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자궁선근증 조직만 절제하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출산을 한 경상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확진은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강 밖에 존재해 증식하는 질환이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세포 변형과 더불어 자궁내막 조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노화, 질식분만, 비만 등의 이유로 인대나 근육이 약해져 자궁의 일부나 전체가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궁 탈출증이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아침보다는 저녁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하부 요통이나 압박감, 그리고 묵직한 느낌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자궁 탈출증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오래되면 궤양성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있는데 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얇은 상피층으로 이루어진 자궁경부 외부에 비정상 세포가 침입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병변입니다. 난소난관 절제술은 수술을 통해 난소의 종양을 난소, 난관과 함께 절제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폐경이 된 경우나 질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이 수술을 시행합니다. 양성 난소종양의 치료법 중 난소종양 절제술은 정상 난소는 남기고 혹만 제거하는 수술인데 환자가 미혼인 경우나 아직 자녀가 없거나 폐경 전인 여성의 경우 시행합니다. 단순한 무록인 경우에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계속 커져서
불편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난소 종양이 꼬여서 나팔관과 난소로 가는 혈관이 꼬임으로써 난소 조직이나 나팔관 조직이 죽게 되는 염증 현상이 나타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난소 종양 파열로 인해서 종양 내용물이 복강 내에 고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궁경 수술은 3에서 5mm 정도의 굵기의 자궁경을 질과 자궁경부를 통해 자궁각 내로 삽입해 자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에 병변이 있을 때 확인, 조직 채취, 제거, 교정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상 출혈의 진단과 점막하 자궁 내 근종, 자궁 내 용종, 심한 자궁 내 유착, 오래되어 빠지지 않는 자궁 내 장치 제거에 활용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층이 약해져 요도나 방광경부가 아래로 처지면 요도로 전달되는 복압이 약해져서 소변이 새는 질환입니다. 요실금 수술은 인체에 안전한 테이프를 요도 아래에 삽입해 처져 있는 요도를 받쳐주어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요실금 증상은 일반적으로 진단 후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냄새 등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출혈과 감염, 통증 등이 있는데 수혈과 항생제 투여, 진통제나 무통주사로 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중이나 후에 다량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등의 복용을 반드시 수술 일주일 전에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신마취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삽관으로 인한 치아와 기도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폐의 일부분이 쪼그라드는 무기폐 완화를 위해서는 기침과 가래뱉기,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해 수술 전날 12시부터 금식해야 하며 신장,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개복 수술은 기존에 시행하던 수술 방법으로 수술 시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수술 부위 상처가 적고 통증이 적고 수술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에 비해서 다소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착이나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수술 도중에 개복 수술로 전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그 장점이 복강경 수술하고 비슷하고요. 하지만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수술이 결정되면 우선 수술 상담을 받으시게 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체혈, 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탁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취과에서 마취 상담을 받게 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원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술 후 당일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을 제거하면 폐경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에 생리혈은 나오지 않지만 난소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난소 호르몬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을 제거한다고 해서 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을 제거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다는 말도 있고 성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인가요? 네, 자궁 척추를 시행한다고 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만족도의 경우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궁 체부나 자궁 경부가 없다고 해서 성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에 대해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그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가 함께하겠습니다.